첫날 했던 행안위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 말고 실제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게 전혀 없어서 실제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호통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이랬지만 결국은 논쟁, 논박으로 끝나버렸고 실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논쟁은 있었지만 그것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상당히 아픈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감 출석을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재명 지사한테는 플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잠깐 짧은 인터뷰만 나가고 언론이 표면적 또는 일부분만 보도를 하니까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전체적으로 쭉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본인한테 도리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게 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감이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고 이재명 지사에겐 도리어 기회를 주는 그런 국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혼자만을 위한 쇼를 국민의힘이 펼쳐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토위 국감 역시 이틀 전 국감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 이제 국감에 앞서서 이제 피감 기관 증인으로서 인사말을 했는데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후보 청문회가 아닙니다. 경기 도정에 관련된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의 역시 대장동 의혹에 집중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후보 청문회도 아니고요. 대장동 청문회도 아닙니다. 경기도 도정에 대한 국정감사인데 경기 도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예, 근데 지금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아닌 일반적인 지사 같으면 네. 이런 얘기 논란도 안 되죠. 그런데다가 대장동 관련한 내용도 따지고 보면 경기도 업무의 이제 일부이기도 한 거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국감 경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그러니까 심상정에게 좀 허를 찔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 진행됐던 국감 같은 경우 상당히 싱겁게 진행이 됐죠.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이 너무 준비가 좀 부족했던 그런 것이 확연히 좀 드러난 그런 그 상황이고 제대로 본질을 파고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심상정 의원은 제대로 본질로 그냥 곧바로 그냥 들어간 그런 그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장 자기가 자신하고 좀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거 설계 내가 했다. 특히 이 수익 환수 부분은 내가 설계를 다 했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한 본인의 치적이다, 성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은 바로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초과 수익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25% 그 부분도 포기했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것도 포기했고 자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아픈 부분을 찔렀어요.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까지 감지를 과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 진보 맞아요?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서민들에게 돌아갈 그 공공임대주택 부분도 포기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수익 좀 환수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부분의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그 환수한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민간업자들한테 보장을 해준 것 그건 본인이 보기에 이제 초과 수익인데 그런 것까지 보장해 줘놓고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본인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그 심상정 의원이 좀 건드린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위, 국토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고요. 정의당 의원이 또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 오늘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을 했는데 대선 후보들끼리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또 언론의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손팻말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가 의원들의 질의가 나오자 이것을 꺼내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손팻말에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작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의원들이 이것을 빗댄 손팻말을 들고 나와서 또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평론가님? 네, 일단 시작을 이제 이 지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맞대응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지사가 왜 이런 방식을 동원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라든가 또 위원회 회의할 때라든가 이런 광경 자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언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로 해서는 충분히 지금 이미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본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잘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많이 또 끊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이렇게 손팻말을 보이는 것이 이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짧게 예를 들어서 그 헤드라인을 잘 뽑아서 이렇게 선보이면 그게 또 기사도 헤드라인으로 또 그대로 네. 인용되는 경우도 많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지사도 사실은 그거를 기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먼저 선전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서 뭐 심상정 의원까지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제 그런 건데 좀 상당히 함축적으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잘 표현을 좀 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저희도 이렇게 또 뉴스 오늘 시간에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또 대장동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격수로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역시나 이 두 명의 질의가 상당히 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이제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좀 국민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설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게 다른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많이 가도록 설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온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분명히. 다만 이 김은혜 의원이 배임 혐의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응모 과정. 예를 들면 이번에 개발은 이렇게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이익을 나눕니다. 우선주, 보통주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응모한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들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응모되거나 협약 과정에서 이 일선 직원이 이 부분을 뺐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서 협약을 하면서 어떤 공고가 끝난 뒤에 협약하면서 일선 직원이 이걸 빼서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재명 지사가 명확하게 알고 지시를 하고 아니면 본인이 그걸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배임 혐의가 될 수 있지만 일선 직원이 협약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그걸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명확하게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배임이 되려면 이재명 지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즉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히면서 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개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 안 되고 있어서 김은혜 의원은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제 거기에 대한 증거나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관여됐다는 부분이 없어서 실제 배임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 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준비도 제대로 했고 또 접근법도 제대로 택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좀 살짝 흥분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언성을 많이 높이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 바람에 효과가 좀 많이 반감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전 지적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부분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건 결국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의 관계 부분을 이제 캐 묻는 거였고, 그러니까 보고 못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 그냥 넘어갔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결국 무능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규한테 다 맡겼다는 얘기는 결국 유동규가 최측근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좀 흥분하는 바람에 제대로 좀 잘 전달이 안 돼서 보니까 본인도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 어떤 그 추가이익 환수 조항이 넣었다가 빠진 부분, 이게 월요일 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주어가 누구인지, 이 지사인지 아니면 뭐 성남 뭐 도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지사가 명확하게 자신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이런 사항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 몰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은 파고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너무 흥분하다 보니 그것이 좀 여러 가지 좀 상쇄된 것이 아니냐,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향후 이 부분 또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수사 등등을 통해 밝혀내야 되는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로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국감 2라운드는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지사직도 조만간 내려놓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당에서는 지사직 내려놓고 국감 나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만, 이 후보 잠깐 고민하다가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다. 이 부분 지금까지는 이 후보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잘 선택을 한 거네요, 교수님?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걸 국감을 출석 안 하고 했으면 의혹이 점점 더 커졌을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다른 방법으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뷰 가지고는 명확하게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네. 국감 현장이 생중계되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관계,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과 또는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려됐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명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뭐 사실이 관계 확인 안 된 것도 막 던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조폭 연루서를 던졌는데 사진이 그게 연관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즉 조폭이 스스로 자기가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려고 올렸던 사진을 갖다 뇌물 준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도리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재명 지사한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감에 출석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원래 계획했던 목적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사실은 방어만 잘해도 본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플러스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혹시 교수님, 이재명 지사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 국민의힘에서 사실 또 문제를 걸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태도도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네. 이제 웃음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웃었겠냐. 그게 무슨 국민을 향해서 웃는 게 아니고 확인도 안 된 사실, 정말 정확도도 거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막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도리어 저는 원래 우려했던 건 이런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원래 스타일처럼 막 욱하거나 네. 또는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막 서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싸우거나 이럴까 봐 우려를 했었는데, 도리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도 보면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저는 그 태도 문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네.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 오히려 지지율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역컨벤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의 존재감을 각인시켜준 것이 아니겠느냐. 좋은 기회의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게 되면은요, 이제 후보로서의 일정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죠. 이 부분도 조만간 성사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한 선대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공동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가 맡아주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번 주 초 정도에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아마 뭐 주 후반 때 지금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죠. 혹시 또 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는 그 이낙연 후보하고의 그 뭔가 조율 이런 과정이 좀 덜 끝난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끝내놓고 대통령에게 가서 뭐 도움도 요청하면서 사실은 보고도 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신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로 제가 결정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이 조금 덜 된 측면이 있다 보니
지금 면담 일정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너무 오래 끌어도 여러 가지 또 억측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고 조만간 면담은 일단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궁금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그 경선 끝나고 난 뒤 민주당 내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감에서 이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던 의원들도 하지만 또 이 지사를 엄호하고 나섰는데 그럼 이제 원팀으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됩니까? 네, 그런데 이게 엄호인 듯 엄호 아닌 또 좀 그런가요? 묘한 그런 발언들이 또 중간중간에 좀 끼어 있어서 네. 그게 좀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쪽에서는 좀 딴 생각도 좀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출은 하지 않는데 가능하면 자제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 뭐 이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맞는지 부분도 좀 문제 삼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좀 그거보다 좀 심한 말도 그쪽 진영에서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그쪽 진영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역시 좀 그런 지점에서는 그쪽의 불만이 완전히 잠재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네.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후보도 일단 승복한 상태에서 네. 뭐 계속 그와 다른 행보를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선대위원장을 예를 들어 안 맡는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거는 사실상 불복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그걸 수용하는 쪽으로 이제 갈 것 같고, 그것과 지금 청와대 회동이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거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